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길건우 대표님과 오늘은 또 어떤 시장에서의 좋은 돈 되는 섹터를 찾아볼지,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어떤 거 골라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반도체 무조건 봐야죠. 무조건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밖에 안 갑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보고 났으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또 더 높아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HBM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님? 뭐 저희가 자주 이야기하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뭐 살 거냐라는 네. 걸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요. 뭐 살 거냐 할 때는 저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선택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첫 번째는 실적이 괜찮은 섹터를 사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두 번째는요. 수급이 많이 쏠리는 데를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는 둘 다 해당되죠. 그러네요. 교집합이네요. 결국은 뭐 수급 자체를 모두 다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현재 지금 거래대금 순으로 본다라고 하면 1등이 SK하이닉스고요. 2등이 삼성전자, 3등이요. 하이닉스 레버리지입니다. 4등도 하이닉스 레버리지. 그만큼 이게 시선 자체가 다 쏠리고 있고요. 마이크론은 지금 시간 외에서 지금도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사실 대부분 촉각을 세우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가이던스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컨센서스 예상 훌쩍 뛰어넘고 가이던스도 좋다 보니까 그냥 걱정거리를 지워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워버린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7월 첫째 주 주간 넘어가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에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구간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관련된 것도 아까 그 다른 앵커님이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어찌 됐건 반도체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주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주식들까지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어찌 됐건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호텔 안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좀 길게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모든 게 쏠립니다. 실적도 잘 나올 게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수급도 온통 지금 쏠려 있는 상황. 그러면은 뭐 굳이 저희가 다른 쪽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자, 그러면은 종목을 볼게요. 뭐 어떤 종목부터 봐야 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죠. 지금 다시 봤어요. 아까 제가 4위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이 1등부터 10위까지가 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름이 들어간 게 거래대금이 제일 많습니다. 11위 삼성전기. 전기. 네, 전기. 요즘에 이제 진짜 수급 자체가 거의 이것만 다 합치면 지금 거래대금 상으로 보면은요 한 4조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포커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둘 중에 뭐 담아요는 아닌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항상 조금 엇박자로 가기는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제 시장에서는 오전장에서 오후장 넘어갈 때까지 장 중에서는 삼성전자 탄력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저번 주에 원래 SK 하이닉스가 ADR 관련해서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딜레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 야, 이거 조금 더 시간 걸릴 수도 있나라고 해서 300만 원 찍고 빠졌는데 오후장 넘어가고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조금 높아지니까 시간에선 또 SK하이닉스가 탄력을 또 받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ADR 상장 관련된 뉴스 나왔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는데 완전 좋았고, 그러니까 오늘은 거의 뭐 SK하이닉스의 날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처럼 둘 다 좋은 재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담아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시간에서 이렇게 달리는 거는 사실은 HBM4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간 가이던스를 저희가 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올해만 반도체가 좋다라고 하면 탄력은 가다가 쉽게 꺾일 수 있거든요. 근데 27년 좋다 나왔고요. 28년 좋다까지 사실은 이미 한 4월 달쯤에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숫자로 보여지냐 보이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마이크론이 그걸 조금 보여준 거죠. 장기 계약들도 많이 가지고 오고 있고, 근데 장기 계약에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금도 아까 호수 앵커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돈 준다. 돈 가져와서 이게 흔한 말로 디파짓 걸어놓고
우리 꼭 사갈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가격 결정권은 메모리 업체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점유율이 기존에 완전 독점적 지위에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현재 61% 정도는 못해도 무조건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글로벌 1위고요. 근데 이제 3, 2에서 4로 넘어가면서 야 근데 점유율이 조금 떨어져서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판매 금액을 보면 예, 점유율은 조금 떨어졌는데 전체 매출로 보면 늘어나는 더 거예요. 늘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대장주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이 지어지는 데는 미국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미국에 300억 달러 투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ADR이랑 딱 물립니다. 미국 본토에서 볼 때는 저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한국에 있는 SK하이닉스 공장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본토 공장도 이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마이크론보다는 훨씬 더 PER을 높게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탄력 좋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예요. 250까지 빠지긴 했는데 바로 오늘 12% 올랐고요. 바로 또 300만 원 가버리니까 야, 이 구간에서 정말 타는 게 맞아요? 라고 이제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마법의 단어가 있죠. 분할 매수.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중간에 무조건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아직까지 꺾이는 신호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나온 수치까지 본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쉬는 구간들은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20일 아래로 막 빠진 적은 없거든요. 어제 시장에서도 그 21선 아래로 안 내려가려고 가격을 굉장히 공방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조금 빠지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오늘 하이닉스가 조금 덜 올랐는데 이럴 때는 무조건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앞에서도 마이크론 올해 전체 이 그다음에 내년도 전체 이 상향치 다 올렸잖아요. 네. 지금 아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금 애널리스트들 진짜 바쁠 겁니다. 계산기 다 수정해야 때리고 되고요. 마이크론 실적 보고 지금 오늘까지 아마 오늘 내일 해갖고 내일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다음 주에 이제 그걸 반영을 하니까 그러면 그거 나오면요. 바로 이제 또 전고점 위에 노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요?라고 이제 저희가 네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불호는 아닙니다. 뭐가 좋다는 아닌데 마이크론을 기준으로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2등이 삼성전자인 거죠. HBM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29%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위인 거죠. 근데 삼성전자에는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것도 있지만 파운드리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턴어라운드를 언제 하냐가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지금 TSMC 같은 경우가 HBM4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것도 지금 거의 막 계약 빡빡 하거든요.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4로 넘어가면서 이게 에이지가 훨씬 더 편한 HBM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자체 개발 칩이나 본인들에게 맞는 칩들을 더 많이 원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무조건 TSMC만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파운드리 관련돼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지금 고객사만 봐도 한번 보세요. 구글, TP 하죠? 엔비디아, 테슬라. 나머지 애들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항상 파운드리가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 아픈 손가락이 나아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순간 탄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비밀 회동합니다. 네. 대통령이랑 이제 현재 뭐 이재용 시간이나 이런 의장이랑, 것들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비밀 회동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뭐 호남 쪽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긴 흐름으로 보더라도 정부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무조건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저희가 투톱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 장비주도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오늘 장비주들은 의외로 투톱으로 수급이 쏠리니까 조금 빠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HBM만 본다라고 하면 한미도 보셔야 되는 거 맞죠?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4로 넘어가면서 직접적인 증설 수혜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사실은 LCBM에서 중요한 장비가 뭐가 있냐 우선순위를 나누기는 힘들지만 네. 여전히 TC 본드에 대한 중요성은
막강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71% 정도 하니까 충분히 네. 예, 뭐 실적 빠질 아니 뭐 주가가 빠질 때마다 노리신다라고 하면 조금 안전하게 우상향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최근에 경쟁자들이 많이 생겼죠. 예, 그래서 이게 변수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미 반도체는 조금 담아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오늘 뭐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없으시면 담아야 된다라는 게 의견이셨어요. 근데 오늘같이 급등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횡보한다거나 아니면은 파란불을 켜면 그때가 기회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반도체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뭘까요? 바로 공개해드리면 바로 전력기기, AI 전력과 관련된 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잘 갔던 전력기기도 지금은 좀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쪽도 실적도 좋고 수주잔고도 많고 뭐 AI 모멘텀 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야 되는 기회일까요? 기회가 맞죠. 예, 우선은 저희가 아까 앞으로 뭘 사야 돼요? 라는 고민을 할 때는 두 개가 제일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네. 실적 괜찮은 거, 수급. 수급 괜찮은 거. 그러면 이제 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에 포함되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직 수급은 조금 약합니다. 근데 실적은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잣대를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래, 실적 괜찮은 거 알겠는데 정말 많이 좋아?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정말 많이 좋을 겁니다. 저희가 전력기기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사실 그 마이크론 잣대를 보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잣대를 갖다 대잖아요. 네. 마이크론도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 전력기기 관련돼서 1등, 근데 미국 1등만 아니고 글로벌 1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가이던스와 앞으로에 대한 목표가 상향이 나오면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그렇겠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튼 맞아요. 전력기기 위에서는 글로벌 탑입니다. 근데 얘네한테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기기 발주를 넣으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AI 데이터 센터를 빨리 지어서 우리도 예를 들면 더 나은 버전의 AI를 만들어내고 더 나은 버전의 여러 가지 AI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전력기기 3대장들이 있죠.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이야기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할 때 저희가 쇼티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쇼티지가 와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세야 돼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실적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격 결정권이 제조업체에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전력기기도 딱 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반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어떤 데이터들이 나왔냐면 미국 쪽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올해 전력기기 AI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 절반 정도는 지연 또는 취소될 거다. 왜요?라고 하니까 GPU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력기기 때문입니다. GPU는 어찌됐건 기존에 확보한 것도 있고 꾸준하게 미리 넣어놓고 이 친구들이 이제 캐파를 조금 올려서 그나마 리드 타임이 길어지긴 했지만 받을 수는 있는데 전력기기가 쇼티지가 심해요. 그러면 쇼티지가 심하고 필요는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따지면 확실하다라는 관점으로 전력기기는 꾸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얘기하다 저희 시간이 많이 돼서 네. 그러면 전력기기 탑픽 하나만 딱 골라주세요. 시청자분들한테. 그러면 HD 현대일렉을 보시는 게 HD 현대일렉트릭. 네, 맞죠. 왜냐하면 이제 초과 변압기 쪽에서는 대장주고요. 네. 그냥 제가 차트로 보시면은 현재 가격이요. 121선 아래를 한번 내려왔다가 지금 딱 터치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도 보면 수급 때문에 121선을 살짝 터치한 적은 있지만 다시 리바운드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위치에서는 충분히 보시는 게 맞고요. 아마 이번 이제 실적 발표하시면 아실 텐데 가이던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찌 됐건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시기에는 너무 반도체만 또 보지 마시고 만약 없으면 반도체 먼저 담으시고 근데 반도체 있다. 그러면 HD 현대일렉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뭐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은 삼전 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있으셨는데 현금이 좀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갈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을 미리 좀 선점해두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 전력기기 HD 현대일렉트릭을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길건우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